꾸빼씨의 행복여행 3 22페이지. 어디에서 왔는가 알기 위해 멀리 떠나다. 꾸빼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곧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그 소식을 듣자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어떤 환자는 꾸빼에게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좀 쉬어야 해요. 특히나 정신과 의사들은 가끔씩 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꾸빼가 휴가를 떠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환자들은 말했다. 아, 그래요? 이제 몇 주일 동안 당신을 볼 수가 없겠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곧잘 불행해하는, 꾸빼로서는 도저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그리고 꾸빼를 너무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꾸빼에게는 클라라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꾸빼는 그녀에게도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는 혹시 함께 떠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클라라가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 꾸빼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한 적이 많지 않았다. 꾸빼와 클라라는 서로 좋아했지만 둘이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힘이 들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도 클라라는 때때로 그렇게 하고 싶어한 반면에 꾸빼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싶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클라라는 큰 회사에서 많은 일을 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제약연구소로 다름 아닌 정신과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알약을 만드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 발명한 놀라운 신약, 특히 기적적인 효능을 지닌 최신 의약을 의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 꾸빼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정신병 환자들과 의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알약의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다. 또 그녀가 하는 일에는 그 회사에서 만든 알약이 다른 곳에서 만든 알약들에 비해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클라라는 아직 젊었지만 삶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 증거로 꾸빼가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할 때마다 그녀와 통화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녀는 언제나 회의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함께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월요일까지 끝내야만 하는 일들 때문에 그곳까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왔다. 심지어 그가 혼자 산책을 하거나 옆에서 잘 때에도 클라라는 일을 했다. 꾸빼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의하자 클라라는 그렇게 갑자기 여행을 떠날 순 없다고 대답했다. 이유인즉 그녀의 회사에서 최근 발명한 새로운 약, 다시 말해 세계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약들 중에서 가장 효능 좋은 약의 이름을 짓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를 이해했기 때문에 꾸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조금 좋지 않았다. 약품의 이름 따위를 짓기 위한 회의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야만 하는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클라라에게 단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알았어. 충분히 이해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클라라는 사무실에서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이야기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는 사장이 2명 있었는데 불행히도 서로를 미워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둘 다 클라라를 좋아했다. 그래서 클라라는 늘 곤란한 상황에 빠지곤 했다. 한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 그것은 언제나 다른 한 명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되었고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꾸빼는 클라라에게 자신이 왜 여행을 떠나려 하는지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무렵부터 그녀가 자기 사무실에서의 문제들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결국 피곤하게 끝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꾸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곧바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클라라가 남은 음식을 마저 먹기 위해 잠시 말을 중단했을 때 꾸빼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행복해? 그러자 클라라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꾸페를 빤히 쳐다보았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감정이 격해진 듯 했고 꾸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를 떠나고 싶어요? 꾸페는 그녀의 눈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할 때처럼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절대 그런 게 아니며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단지 자신이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클라라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안심이 된 듯 보였다. 꾸페는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꾸페가 그녀에게 행복한가 물었을 때 왜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클라라는 그것이 비난처럼 들렸다고 대답했다. 마치 넌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하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다시 말해 그것은 그가 그녀 곁에 더 이상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꾸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클라라를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해 꾸페는 그녀를 웃길 만한 농담을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느낌은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어졌다. 잠이 들면서 꾸페는 행복에 대한 자신의 설문조사가 잘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벌써 2가지를 배운 것이다. 그 한 가지는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여자들은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매우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하고 물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꾸페는 먼저 중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다. 중국을 여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왠지 그곳에 가면 행복의 비밀들을 배울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읽은 푸른 연못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땡땡의 모험가 땡땡의 친구인 창의 아버지 왕 아저씨를 떠올렸다. 긴 턱수염과 함께 무척이나 지혜로워 보이는 그 중국 노인은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분명히 그 노인과 비슷한 이들이 아직 중국에 남아있으리라고 꾸페는 생각했다. 그런데 땡땡의 친구 창이 미쳐 버리는 바람에 그의 부모는 큰 불행에 빠졌다. 땡땡은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도 나중에 땡땡은 아칸들의 소나기에서 왕 아저씨의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는 대스승을 구출했다. 그래서 마지막엔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 어린 시절 이 감동적인 모험을 읽으면서 꾸페는 아마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도 모른다. 비록 그 나이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꾸페는 클라라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여러 편의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중국 여인들이 무척 예쁘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그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알려주었다. 항공사 측에서 꾸페가 여행하기로 되어 있는 곳까지의 탑승객이 예상외로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비행기의 다른 칸에 그의 좌석을 하나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 특별한 칸은 마치 사업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곳에는 안락한 의자와 샴페인, 그리고 작은 개인 전용 텔레비전이 마련되어 있었다. 꾸페는 그 비즈니스 클래스 안에서 자신이 매우 행복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의자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했고 여자 승무원들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샴페인을 따라주었다. 꾸페는 여자 승무원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그에게 더 많이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쩌면 그것은 방금 마신 샴페인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비행기가 하늘 속으로 점점 더 높이 날아가는 동안 꾸페는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왜 이곳에 있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일까? 물론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그는 편안하게 몸을 뻗을 수 있었고
공짜로 샴페인을 마실 수 있었으며 긴장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의 집에 있는 안락한 소파 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지금 이 비행기에서의 순간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다. 쿠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세 사람이 역시 미소 지으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쿠페는 그들이 자신처럼 쿠페씨의 행복여행 3. 항공사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 쿠페는 옆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옆 좌석에서는 한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온통 숫자로 가득 찬 영자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여자 승무원이 샴페인을 권할 때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쿠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고 더 뚱뚱했으며 최신 유행에 따라 조그만 캥거루가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업 관계로 출장을 가는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신사의 이름은 비비행이었는데 비비행은 쿠페에게 중국에 처음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쿠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비행은 자신이 중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면서 그곳에 자신의 공장이 있으며 그곳에선 비비행과 쿠페가 사는 나라보다 훨씬 싼 노동 임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보다 돈이 덜 들지만 품질은 똑같지요. 비비행의 공장에서는 장난감과 전자게임기 등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었다. 비비행은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두고 있었다. 그의 아이들은 장난감을 만드는 아버지 덕분에 언제나 많은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쿠페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비비행에게 그 모든 제품이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유감스럽지 않은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비비행이 대답했다. 어떤 점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자기 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면 장난감들의 가격은 세계 어느 나라 장난감보다 훨씬 더 비싸질 테고 그러면 아무도 그의 장난감을 사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시도해 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비비행은 잘라 말했다. 그는 결론 내리듯 말했다. 이게 바로 세계화란 거죠. 비비행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좋은 일이며 얼마 안 가 중국인들도 부를 축적하게 되어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장난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페는 자신이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중국에 아무리 좋은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쿠페는 비비행에게 특별히 중국인들과 자신들이 다른 점이 있는가 물었다. 비비행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근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대도시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비비행은 창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도 푸른 연못 시대 이후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대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쿠페는 비비행에게 행복한가를 묻고 싶었지만 클라라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심을 했다. 쿠페는 너무나 편안한 의자군요. 하고 말하면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렇게 시작하면 비비행은 아마도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이 참 만족스럽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비비행이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이 의자는 퍼스트 클래스보다 훨씬 덜 눕혀지는걸요. 쿠페는 비비행이 줄곧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해 오다가 어느 날 한 단계를 높여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것을 기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쿠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비비행과 쿠페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둘이 느끼는 감정은 확연히 달랐다. 쿠페는 이 모든 것들에 행복해했다. 비비행과는 달리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비행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비비행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하는 것을 알고 기다렸던 반면 꾸페에게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이 뜻밖의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행이 가져다준 첫 번째 작은 행복이었지만 비비행을 보면서 꾸페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만일 다음번 여행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게 되면 오늘 비비행이 1등석에 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하듯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이것은 꾸페가 여행에서 발견한 첫 번째 배움이었다. 그는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작은 수첩을 꺼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배움 1.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신 뒤 꾸페는 다시 이렇게 적었다. 배움 2.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온다.